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념 세미나 사회를 맡은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님이신 전현수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없이 요즘 불교 상담 또 불교 심리 치료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래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어떤 상담이나 또 기존의 심리 치료 그것들이 가지는 어떤 한계랄까 또 좀 부족하다 할까 불완전하다 할까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새로운 분야인 불교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래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정신과 레이던트 2년 차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저의 불교의 첫 번째 스승이 되시는 고익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2년 차, 3년 차 이때 선생님에게서 업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업설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구성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상당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많이 이해되고 또 저의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정신과 책에서나 정신치료 책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우리 환자분들도 이래 들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거기서부터 저는 불교 심리 치료 이걸 좀 두 분야를 통합해야 되겠다, 융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훨씬 일찍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의 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 또 융 심리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봤지만 뭔가 도움이 안 되던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태국이나 미얀마 또 스리랑카 이래 가서 수행하고 공부해 보니까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이 기존 심리 치료에다가 도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이런 불교 수행이나 또는 불교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하는 걸 아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특히 비구보디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이 이 빨리 경전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빨리 경전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이 뭘 가르치고 제자들이 뭘 했고 불교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이제 전혀 지장이 없이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고 해서 거기서 뭔가 경험한 것을 심리치료에 도입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고 발견하고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수준이 대단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고 도움을 받으니까 이 불교를 자기 분야에 도입할 때 굉장히 대단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는 이미 이 인간 세상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존재란 어떤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가르치고 또 수행을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불교 심리학이 앞으로 탄생한다면 수정할 게 없는 시스템이 아닐까, 심리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프로이드만 해도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론을 내고 후학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발전한다는 것은 물론 적용하는 데서 뭔가 더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 어떤 이론이 이 다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불교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이해하고 해서 체계를 세우면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하고 불교란 것 자체가 이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우리와 또 남과 이 사이에서 가장 도움되는 길을 택해왔기 때문에 심리치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야를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생기고 그런 어떤 그 두 분야를 통합, 융합 내지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가 되겠죠. 불교 심리학이라는 그런 심리치료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나타날 텐데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접근이 우월하다 이거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접근을 할 텐데 그 이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상담도 전적으로 경험에 근거를 둔 겁니다. 프로이드도 이래 치료할 때 보면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한 거, 또 꿈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한 거, 그 경험을 가지고 환자하고 나눕니다. 그렇듯이 이 상담과 어떤 그 불교 이건 다 경험이기 때문에 두 분야를 충분히 경험해야 통합, 융합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가 경험이기 때문에 그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주 준비가 된 사람은 뭐 단시간에 불교 수행도 빨리 해서 성과를 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불교를 경험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심리치료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 분야에 들어와야지 잠깐 어디서 좀 듣고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을 할 때 있어서 치료자는 불교의 배경 또 심리치료의 배경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접근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 앱스타인 같은 경우는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됐는데 그 책 저자인 마크 앱스타인은 그 프로이드 분석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프로이드 분석을 오래 받으면서 자기 문제가 뭔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티베트 불교 또 남방 불교 이렇게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무아를 체험하고 많이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의 치료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방법 위에 무아를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듯이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이제 이 접근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나중에 불교 심리치료라는 또는 불교 심리학이라는 큰 그림을 이래 만들어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심리치료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요리법이 있죠. 있지만은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식성이 어떤지 또 지금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서 적절하게 음식을 제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듯이 이 심리치료라는 것도 이 어떤 고통, 괴로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도와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치료법도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는 특히 이제 니까야를 읽고 수행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어렴풋하게 이 불교란 것은 이 심리 치료다, 심리학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정말 잘 경험하고 이해하면 다른 심리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고도 이 자체로도 훌륭하게 치료할 수 있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들지만 아직 그걸 뭐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정신치료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불교 공부, 불교 수행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이든지 환자에 맞게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 자신이 경험한 것이 치료자에게 우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료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은 보편적인 경험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즉 보편적인 지혜로서 충분할 때 환자하고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불교 용어를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걸 하게 됐냐면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 종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종교에 적대적인 사람도 옵니다.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불교에서 이렇다, 불교 용어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고 또 환자에게 도움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이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불교 수행,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경험한 것을 환자 치료에 적절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서 이제 환자에 맞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제 다른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업설이라는 거, 이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환자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불교의 업설,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화냅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줄 때 내가 화나면 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화나는 것이 오래 지속되고 쌓이면서 거기서 또 이상한 생각들이 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좀 더 지혜롭게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해줄 수 있나, 그거를 이래 연구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도록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걸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환자와 더불어 이래 작업을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저한테는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환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건 참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실제를 보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과 실제가 같다고 살아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실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실제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정신분열적인 경우는 실제를 잘 못 봅니다. 예를 들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 안 하는데 수근수근 한다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단순히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부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정확하게 보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모든 정신적인 문제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정신병을 치료할 때는 당신이 느끼고 보는 게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Beautiful Mind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항상 이 환자의 문제는 처음에는 남과 공유하는 현실로부터 출발합니다. 남하고 공유해서 남과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는 같이 느꼈던 그것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뒤도 다 남과 공유하는 현실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탈된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치료자가 정확히 잡아서 이래 이제 도와주면 그 사람이 현실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게 그 노벨상을 이 사람이 주인공이 받게 되는데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한 사람 찾아옵니다.
와서 낸시 박사님 맞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못 보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반응이 옆에 사람 물어봐요. 이 사람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입니다 하니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안 보인다 하면 말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 눈에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그 실제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애를 한 10년간 봤어요. 어느 날 자기가 깨닫습니다. 걔가 크질 않은 겁니다. 소녀가 10년이 지났으면 숙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애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것이 실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실제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약도 먹게 되고 이제 이 자기 어떤 병은 물론 있지만 그 병의 지배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보게끔 도와주는 게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뭐 불교가 부처님께서 실제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이 사람은 전생에 어땠다가 여기 왔고 또 죽으면 다음 생을 간다. 그거 다 실제거든요. 그런 실제를 다 이렇게 보시고 그에 맞게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의 어떤 본질 또 생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생각이 다스리는 방법을 이해하게끔 도와줍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환자들의 특징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물질적인 건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 압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은 뭐 생각을 아무리 해도 뭐 아무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어떤 행위든지 결과를 남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는데 수반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예를 들어서 과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과거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또 한 번 더 듣는 겁니다. 3번 하면 3번 듣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을 맞았다 치면 돌을 3번 맞는 거죠. 우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우리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그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병으로 빨리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생각을 자꾸 하면 그쪽으로 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이란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 지어진 대로 순간적으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본질 또 생각이 우리한테 미치냐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거라는가 다스리려면 우선 생각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알고 어쨌든 그런 걸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억압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상담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은 나쁘다, 부정적이다. 그걸 억압해서는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든 뭐든지 일어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무지입니다. 또 다른 어째 보면 탐진할 때 진에 해당됩니다. 싫어하는 마음. 우리가 뭔가 일어날 때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를 때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선은 나에게 어떤 게 오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밀어내려든지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을 만한 하니까 왔구나. 그렇지만 내가 또 여기서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그 억압을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심리 치료가 다른 학파에서 공격할 때 이 점도 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몸과 마음의 고통이랄까 또 우리 환자분들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심리 치료를 저 나름대로 좀 모색한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보면 그래서 우선은 뭐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방식을 써나가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사례를 간단하게 몇 사례 좀 예를 들까 합니다. 40대 그 초반에 직장인이었는데 자기 동료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무실에서 자기 앞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왠지 이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막 이래 긴장이 되고 떨리고 들어가기 싫고 그러면서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한 이런 신체적인 증상에는 있었는데 그런 나도 죽지 않을까 이런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퇴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집에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혈압, 뭐 맥박 다 아무 이상 없는데 검사한 것도 다 괜찮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래도 당신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과를 가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정신과를 이제 안 오고 있다가 한 몇 개월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들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이래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황장애 같아서 공황장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공황장애는 굉장히 심한 불안입니다. 죽을 것 같은 불안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게 있대서 절대 죽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그런 생각이나 죽을 것 같은 느낌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건 다르다.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에 쓰는 약하고 사람이 불안해지면 심장도 뛰고 뭐 땀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스리진 약을 제가 주면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순간 1초 이전 1초 이후로 가지 않는 것이 약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마음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이분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자기가 꾸준히 이제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로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나면 멈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사무실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다른 생각으로 바꾸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벗어났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져서 약을 이제 줄였습니다. 줄이고 한 6개월 후에 약 끊고 이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신병 사례인데 이 정신병은 이 자기가 생각하거나 받는 느낌하고 실제가 다르다. 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던 경우인데 이 사람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을 이제 도와서 한 10년간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어려우면 이제 이분이 계속 융통해 주었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조금 현실성이 적은지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도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도 더 뽑고 이래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환자 여동생의 남편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몇 달 지속되면서 환청이 생기고 남편에 대해서 피해망상이 생기고 이분이 이제 절에 다니는 분인데 자기가 뭐 천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병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한 2주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이제 정신병 약을 먹는 가운데 자기 여동생이 이제 제가 쓴 마음 치료 이야기를 읽고 언니를 이제 데려와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한 2번째 시간인가 그때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가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정신이 안 좋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를 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당신이 많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병이 됐을 때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 이런 것으로 변화로 해서 실제가 바로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믿지 마라. 그러고 애매할 땐 옆에 사람한테 꼭 물어보고 당신이 건강한 상태가 아닐 땐 믿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런 이 생각과 실제에 대한 이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 공부도 이래 이제 하고
마음 다스리는 거 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전에는 사업이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 꾸려가려고 했는데 순리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업도 무리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뒷마무리를 잘 하고 현실에 이제 맞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뭐 약 아주 소량 썼는데 그것마저 끊는데 괜찮다 하면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좀 어프로치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